일단 형용사 구절 이렇게 나와요. 그냥 형용사는 다 알 거예요. 그냥 형용사는 뭐 다 알죠.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형용사들이면 끝에 OUS라든가 그죠? IV라든가 FUL이라든가 그죠? ING라든가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형용사어로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원더풀, 뷰티풀, 뭐 제너러스, 그렇죠? 인스트럭티브, 그렇죠? 인터레스팅 뭐 이런 식으로 ing나 그리고 A로 시작하는 형용사이거나 EN으로 끝나는 형용사 이런 거예요. alive, alone, aware, afraid 뭐 이런 거라든가 golden, 뭐 그렇죠? wooden 이런 식으로 EN으로 끝난다든가. 사실 형용사어라는 부분은 워낙 광범위한데 주로 이 끝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가서 그 어미가 뭘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이걸 형용사고 판단을 하죠. 하지만 이제 형용사어 자체가 우리가 문장 구조론에서의 메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핵심은 형용사 구절인데 이 형용사 구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문장 뭐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부사, 구절이 등장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장 뼈대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and 접속사 하나 더 넣어서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 구절이 나오면 이제 벌써 머리가 쥐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얘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올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만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 계속 이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반복되면 솔직히 주어가 누구고 동사가 누구고 목적어 있나 없나 보어 있나 없나 이것만 확인하면서 가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얘가 등장하는 거예요. 얘가.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는 그 위치라든가 예를 들어 어디에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딱 제한적이에요. 대부분은 그 위치를 마음대로 이동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나와 있는 자리가 뻔하고 딱 봤을 때 얘가 주어인지 동사인지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형용사 구절은 랜덤이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냥 마구잡이로 등장해버리는 거죠. 왜? 얘네들은 수식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 구절은 명사를 수식한다는 기본적인 대원칙을 수행해야 되니까 어디 등장해요? 주어 뒤에. 여기에 형용사 구절이 등장하죠. 목적어 뒤에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구절이 등장하죠. 보어 뒤에도 등장할 수 있죠. 보어가 명사인 경우. 심지어 부사절 안에 부사절 예를 들어 전치사, 명사가 있는데 그 뒤에 또 형용사 구절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식어구들이 이 정상적인 뼈대 문장 안에 쑥쑥쑥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장이 어떻게 돼요? 거의 대혼란 파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장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영어 문장부터는 주어 아니면 동사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어 그리고 아니면 부사인데 나머지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따라다니는 형용사 구절로 구성되어 말은 간단하죠. 엄청 간단해요. 근데 막상 문장에서 애들 보고 질문 하나 딱 던져주고 자, 이 안에 이거 다 표시해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 형용사 다 표시해봐 이러면 거의 대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무리 잘해도 한두 군데가 틀릴 위험성이 되게 커진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이 문장이 이 단어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하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애들은 그냥 구조 이런 거 모르는 거야. 뭐만 보고 해석하는 거야? 단어만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 문장이 좀 짧고 쉬웠을 때는 이런 구조 뭘 알 필요 뭐 있어? 그냥 단어만 알면 되지. 그러면 해석이 대충 돼요. 그걸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굶어 죽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장은 복잡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구조를 지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이해 못하면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런 문장들을 엄청 갖다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고 나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독해 수업을 이제 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형용사 구절은 엄청 피곤한 겁니다. 왜? 시도 때도 없이 명사 뒤에 아무데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형용사 구절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형용사가 전치사 구를 뒤에다 이렇게 붙여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형용사 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단독으로 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식어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 구 이하의 수식어구는 뭐가 돼요? 품사상 부사가 되죠. 부사는 누구를 수식한다? 형용사를 수식하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구, 부사구가 형용사를 수식하면서 따라왔을 때 이 형용사와 전치사구를 묶어서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형용사구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용사가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전치사구, 즉 부사구와 함께 결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형용사가 단어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와 동사로 나올 때가 있다. 이거고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게 바로 PP와 ing, 즉 분사구문입니다. 이 분사구문은 사실상 거의 그 멘붕이 오죠. 왜냐하면 분사구문이 형용사라는 것 자체가 수식의 그 역할을 두 가지로 하죠. 하나는 한정 기능이 있고 하나는 서술 기능으로 수식을 해요. 모든 형용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형용사는 한정 기능과 서술 기능으로 수식을 하죠. 예를 들어 뭐 pretty 같은 표현은 pretty girl 이러면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한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she's pretty 이러면은 주어를 수식하는 서술적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앞뒤에서 바로 수식하고 있는 모습을 한정적 기능의 형용사라고 하고 서술 기능은 주어, 동사, 주격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즉 이렇게 주격보로서 주어를 수식하고 목적격보로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를 서술 기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바로 이 자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놈이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놈은 서술 기능과 한정 기능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등장해요. 심지어 얘는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PP를 써야 되는 경우와 ING를 써야 되는 경우에 대한 어법적인 선택도 요구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도 중요한데 심지어 위치는 알았는데 PP를 써야 돼, ING를 써야 돼, 이 선택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문제 나오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수성적 관계, 그죠? 명사와의 관계가 얘는 능동적 관계가 되죠. 명사와의 관계. 그러니까 자기가 수식하는 명사가 이 행위를 하게 되면 ING가 되고 자기가 수식하는 명사가 이 행위를 받게 되면 수동이 된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저걸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분사가 바로 이 한정 기능과 서술 기능의 자리에 정말로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사 구문이 역시 형용사 구로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너무 알려져 있는 놈이고 그리고 얘는 이제는 거의 형용사구의 상징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것도 있어요. 한번 굳이 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사 분야, 형용사 분야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는 있죠. 그런데 보통 얘는 이 구조를 가요. 명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명사 뒤에 바로 붙어서 얘를 수식하면 이 전치사구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구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the man in the picture is my father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사진 속의 저 남자는 우리 아빠야 라고 얘기했을 때 in the picture라는 이 전치사구는 바로 사진 속의 그 남자라는 더맨을 수식하고 있죠. 이건 단순 전치사구지만 얘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데 실제로 in the picture는 문장 속에서 a man 한 남자가 stand 있다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있다 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똑같은 in the picture지만 이 in the picture는 뭐예요? 어디 있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버리죠. 똑같은 전치사지만 얘는 형용사가 되고 얘가 부사가 되는 이유는 수식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구라는 놈 자체도 이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가 이끄는 이 문장 구조도 부사구와 형용사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3번은 또 하나의 형용사구로서 평가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구문을 판단할 때 이 3번이나 이런 거, 1번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고난도 쪽에서 다뤄도 되고요. 요놈만 정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형용사구의 대명사는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형용사 절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머릿속이 이제 파노라마가 쫙 펼쳐져야 돼요. 왜냐하면 형용사 절은 조금 더 다른 패턴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유가 형용사 절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관계사죠. 그렇죠? 이 관계사를 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개별 관계사들은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후가 나오면 앞에 사람이 나오고 뒤에 주어가 없는 문장이 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배워서 후가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후라는 놈이 여기 등장해야 돼 라는 거를 주로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써야 돼? 후를 써야 돼? 아니면 what을 써야 돼? 그렇죠? 이런 부분들만 배웠는데 구문에서는 그 차원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 차원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형용사 절로서의 역할을 하는 애들, 즉 관계사들이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놈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관계사하고 머릿속에 막 떠올려 보세요. 여기 후 나왔지만 whose, whom, 그죠? which, what, that, the, when, where, why, how, 그리고 which나 which 명사, what 명사, 그리고 뭐뭐에버로 이어지는 문장 있죠? 뭐 whoever, whomever,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사하고 머릿속에 이게 쫙 하고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상태에서 이 중에 예를 들어 형용사 역할을 하는 놈은 누구지? 라는 거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 못하면 이거 외우고 있으나 마나야 얘들아. 이렇게 뭐 관계사가 누구야? 이거 줄줄줄줄 외워. 얘가 하는 일이 뭐야? 여러분? 하는 일이요?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문에서는 얘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이놈하고 그죠? 이놈 그리고 요놈 그리고 요놈은 신기하게 요거 그리고 마지막 에버 얘네들 X표 한 애들은 무슨 역할을 못한다? 형용사 역할을 못한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X표 한 것이 맞아 저거는 안 돼 라고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면 관계사 공부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잘 한 거죠. 1차적으로 문제는 뭐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쭉 써낼 수 없었다 이러면 지금 뭔가 나사가 빠진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걸 썼는데 선생님이 요거 안 돼? 라고 했을 때 처음 들어? 이러면 역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거예요.
아셨죠? 여기 분량이 많으니까 지금 잠깐 쉬었다가 끊고 쉬었다가 이어서 얘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관계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